네, 참 다사다난했던 임기 1년 6개월이었는데요. 김현숙 장관께서는 여성가족부를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좀 잘 운영해왔다, 이끌어왔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 저희가 잼버리의 운영 초기에 애로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사실 여가부 폐지에만 몰두를 하다가 그 장관께서 직접 한 약속도 말도 지키지 못하고 여가부의 기능 자체가 약화되어 왔다라고 보는데요. 이 장관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권익증진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현숙 장관이 폐허로 만든 내년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의료비, 피해 회복 프로그램 같은 구조 지원 예산에서부터 피해자들 지원하는 상담소 쉼터 예산, 그리고 여성폭력 예방 교육, 홍보 예산까지 모조리 다 삭감됐습니다. 전액 삭감도 저만치 많아요. 저는 도대체 여성가족부가 이거 다 안 하면 뭘 하는 부처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 5대 폭력 근절을 외치고 뒤에서는 예산 삭감을 하는 겁니다. 여성폭력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게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장관님?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장관님. 네, 그렇게 다 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예산을 제출을 하셨고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성매매, 인신매매 예산 다 삭감된 거 보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중에 유일한 청소년 정책 중후부처가 청소년 정책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장관님, 올해 1호 약속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보호입니다. 고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돌보겠다 얘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보호요. 청소년 네. 보호. 네. 정확히 고위기 청소년 마음 건강 돌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네, 본인의 1호 약속이니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 정작 밤낮으로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하는 청소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현장의 청소년 복지 상담사들, 보건복지부 상담사들보다 많게는 100만 원 적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위기 청소년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담사들이 오히려 위기에 방치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분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위기 청소년들을 가장 일선에서 살리고 있는 상담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장관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고, 말로만 말고 예산으로 보여주는 게 장관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청정동행 2호 약속이라고 지난 6월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24년 청소년 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 삭감하고 방과 후 활동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약속한 지 4개월도 안 돼서 관련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약속과 행동이 좀 너무 다르신 거 아닙니까? 저희는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네, 청소년 활동 예산, 참여 예산 전액 삭감하고 방과 후 활동 지원도 삭감했습니다. 분명히 약속과 행동이 다른 모습이고요. 잼버리 대회 오늘 다른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잼버리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준비와 대응으로 1,171억 원의 사업비 그리고 3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가면서 잼버리 대회가 전국민 흑역사로 남아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성가족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 잼버리를 이유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저는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했던 일이라고는 사실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지는 못할 만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고요. 장관께서 부처가 이관되어도 사업 축소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 축소 없었습니까? 이관해도 저희의 기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축소가 없다는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기능의 사업 축소는 할 수 있지만 기능의 축소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능은 어떻게 사업을 잘 효율적으로 편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처가 이관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미 피해자 지원 축소되고 청소년 정책 실종되고 있습니다. 김현숙 장관의 공언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장관께서 9월 12일에 사표 내셨죠? 그건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왜요? 그 언론통에 다 보도된 건데? 아니 그냥 저는 제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국회에 대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시킨 책임으로 사표 제출하신 거 맞습니까? 아니면 후임 장관이 지명될 예정이니 그냥 사표를 제출하신 겁니까? 저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제출하신 거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러면 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잼버리 파행뿐만 아니라 여성과 진행하겠습니다. 권익을 지켜야 할 부처의 장으로서 좀 실패했다, 부족했다 인정하시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사퇴 의사 밝히시겠습니까? 저는 임명권자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사의를 표명하시겠냐고 여쭙습니다. 임명권자의 판단은 임명권자의 판단이고요. 본인의 판단을 여쭙는 저는 겁니다.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임명권자의 권한이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시 책임에 대한 사퇴 의사를 표명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본인이 사표까지 내셨으면서 어영부영 다시 돌아와서 여성가족부 관련된 그 여성가족부의 예산들 다 이렇게 사업들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냥 직을 유지하면서 월급만 꼬박꼬박 받아가는 장관을 어떤 국민도 저는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 이제는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좀 답변 위원장님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답변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좀 시간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만 하시죠. 예, 짧게 하시죠. 워낙 이게 질의 시간에 다 네. 포함되는 것이라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길게 드리기는 어렵고요. 짧게 하시죠. 30초 정도 하시죠. 예, 권익 관련된 예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한 동반아동 자립 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재구조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청소년 예산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떤 다양한 지역 지자체와의 연계, 그다음에 학교 안팎의 어떤 연계 강화를 통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고 MOU를 맺은 국제교류 사업은 국회에서 다시 좀 예산이 복원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책임을 다 했고 그다음에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그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